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의 지인세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바깥에 이제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산수도 피고 이런 계절을 알 수 있는 자연의 섭리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연일 보도, 뉴스 보도에도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지인 데이터로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제가 어제 캡처한 보도 자료인데요. 규제 완화 덕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올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거래량 가격 온기 도는데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 거래량 확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만에 연속 낙폭을 줄이고 실거래 소폭 상승, 급매 효과, 작년보다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형태의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지인쌤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 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영끌 쪽 울린 노도강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승. 이런 뉴스 보도 헤드라인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도강을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사 보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심리 지표를 보겠습니다. KB에서 나오고 있는 KB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심리가 이제 좋아지고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중개사님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요 빨간 선이 중간 이평선 선입니다. 이평선 선이니까 요 위에 있는 구간들은 심리가 좋은 구간이고요. 밑에 있는 구간은 심리가 안 좋은 구간이죠.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가 안 좋은 상태였고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상태고 요 평균선 아래는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가격 증감입니다. 가격 증감인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심리가 좋을 때는 플러스 구간인데 지금은 아직도 평균 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증감폭은 조금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 심리도 살짝 살아났지만 이 증감폭도, 그러니까 하락폭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래량도 평균 이하이지만 조금 소폭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월 단위로 평균을 내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적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 단위로 평균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달에 이루어진 거래량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확연히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늘었다 하지만 그 늘은 그 수치 자체가 지금 평균 대비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제가 상표 준비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매물치 같은 경우 늘었다가 지금 줄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것은 금매들이 소진을 할 때 매물들이 좀 소화를 했고, 지금 이제 금매들이 소화를 하고 지금 최근에는 조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 동향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평균선이 있습니다. 평균선이 있는데 이때는 평균 이상인 구간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평균 이하로 쭉 떨어진 상태에서 얘도 매매 매수 우위 지수처럼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폭도 지금 매매 하락폭보다는 전세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이상이다.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평균치에 거의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임대 이제 3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처럼 이제 전월세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늘은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전월세 매물에 대한 추이가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 23년 들어서 굉장히 매물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은 추세적으로는 좀 꺾인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세, 월세 매물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분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미분양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2022년 2월부터 미분양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총
996세대가 미분양이 발생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되는 세대들은 여기서 가장 큰 단지 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 마포 아현에 있는 마포 더 클래시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12월에 준공이 됐다.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비싸지 않았을까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의 거래량, 전국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21년 한 중반부터 거래량이 딱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거래량이 2023년도 들어와서 아무래도 그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 이론 그리고 규제 완화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효과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아니다. 그래서 평균 아직은 이하 범위에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추이인 거죠. 이제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는 형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거래량, 지금 제가 수집한 기준으로는 3월 21일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월달 거래량 같은 경우는 3월 말이 되어야지 집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계 중에 있는 그런 거래량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이 135.4.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던 지역이 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하락폭을 줄이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0%가 넘는 지역은 전국에서 특강도 기준으로 유일하게 세종이 거래량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충북도 제가 좀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 비율이 얼마냐면 37.4%입니다. 늘었죠. 왜 그러냐면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10몇 %였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도 거의 20몇 %였는데 지금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37.4%니까 아마 뭐 3월 말 정도 되게 되면 한 40% 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지금 서울은 꼴찌다. 그래서 거래량이 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전국에 비해서는 이제 꼴찌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럼 서울 모든 구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들이 늘고 있는지를 보니까 색깔이 딱 보이죠.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요 세 개 구가 1, 2, 3등으로 지금 송파구가 가장 거래 비율이 높습니다. 62.1%, 그리고 강동구가 54.6%, 그리고 강남구가 51.1%로 그런 식으로 가장 좀 비율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거래 비율이 낮은 곳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가장 하락폭이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워낙 지금 선호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안 됨에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18.1%이고요. 상대적으로 송파, 강동, 강남이 가장 거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송파구 안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1등이니까 어떤 아이들이 좀 거래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잠실 파크리온, 그리고 잠실 리센츠, 그 다음에 송파 헬로시티, 우리가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좀 수요가 강한 그런 대단지들인 거죠. 이 아이들이 보니까 지금 최근에 23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20건, 19건, 18건, 16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거래 절벽이었다가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락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 기준으로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0.7, 그리고 얘는 1.4, 그러니까 12월 달보다는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그리고 이것도 좀 1.93% 올랐다라는 거죠. 얘도 이제 12월 달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특히 잠실주공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은 굉장히 많이 급급매가 거래가 된 상태이고, 지금 이제 급급매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 하락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는 조금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급급매보다는 조금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형태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아직 더 지금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 지금 거래 비율이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3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낙폭이,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얼만큼 최저가, 그러니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에 최고가, 6개월 전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실거래 단지랑,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낮게 단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허브 리치라는 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1년 차인데 24평형입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10억 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최근 23년 2월에 5억 2천에 거래가 됐죠. 요즘 가끔 직거래가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낮게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5억이 떨어진 금액으로 증감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8.77로 이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에 있는 두산이라는 단지 같은 경우 30평입니다. 30평인데 얘도 작년 9월에 8억 천에 거래가 됐고 지금 올 3월에 4억 6천이 거래가 돼서 마이너스 3억 5천. 그래서 증감률로는 마이너스 43.21.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역 평균을 보게 되면 증감률이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하락보다는 약간 단지의 지금 이제 거래 하락폭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하락폭의 좀 하락장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최근 3개월 기간 동안에 최저가 대비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도자료에 놓은 것처럼, 금매들이 소진이 되고,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 봤을 땐 차트선을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지만 살짝 이제 고개를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직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은 다지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최저가로 거래된 실거래 금액과 최근에 최고가 거래된 금액의 단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1등이 상계수공 16단지입니다. 16단지 같은 경우에 올 1월에 4억 2,500에 거래가 됐는데 2월에 보니까 7억 3천. 불과 한 달 만에 3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뭐 상승장인가요? 72%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4억 2,500이 좀 이상 거래이지 않겠나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볼까요? 은평구에 있는 평뉴타운 마고정 센트럴 레빌 3단지 얘 같은 경우도 11억 2천인데 18억 5천으로 7억 3천 상승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매들이 거래가 되고 나서 지금 조금 회복된 거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노원구도 있고요, 강동구도 있고, 노원구, 강동구가 많네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깊었던 지역이 노도관, 강도구, 송파 이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지금 매물들이 지금 다시금 이제 조금 살아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제일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이 높았던 상계주공 16단지를 한번 볼까요?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요 급금매가 지금 보다는 위에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얘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상 거래인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개는 든 것 같아 보인다. 근데 반면에 지금 전세는 다시금 그대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으로 거래된 금액은 한 7억 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전저점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한 4억 2천. 그리고 최근에는 얘 빼고 한 5억대, 그러니까 조금 소폭 올라와 있는 형태의 거래가 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한 단지 더 볼게요.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요.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이 이제 17억 정도, 17억 1,500 정도 거래가 됐고요. 전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거래된 게 8억 6천 정도 됐고, 최근에 요 거래된 그 금액들 보니까 한 13억 9천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거의 상계주공도 그렇고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의 시장 강도 멀티 차트랑 매물 추이를 한번 볼 건데요. 시장 강도 보게 되면 여기 영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한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 시장 강도는 이게 살짝 이제 방향 커브를 좀 틀었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전세 시장 강도는 이렇게 계속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전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하락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매수하는 주체 자체가 실수요자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금액에 조금만 보태서 지금 이제 급금매 나오는 것들을 사게 되면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런 좀 흐름이 보입니다. 매매가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줄고 있는 그 시점에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다시 매매가 늘긴 하지만 전세도 좀 줄기도 하지만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건수들이 대부분들이 투자자의 비율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실수요자들, 전세 수요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매매로 올라타면서 매매는 줄고 전세는 늘고 월세도 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 지금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좀 상급지 쪽으로 좀 수요가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낙폭이 한 3, 40% 떨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 추이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물량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물량은 부족합니다. 물량은 부족한데 서울이 물량이 많았던 구간, 요 구간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물량이 부족한 그 구간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 이야기는 지금 이 수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승장일 때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죠. 오히려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있었던 수요도 지금 없어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수요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 수요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PIR입니다. PI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이 14.5년.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 3분위 2에 있는 소득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의 아파트를 샀을 때 몇 년이 걸리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 3분위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6,197만 원입니다. 근데 이 소득보다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푼도 안 쓴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14.5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년 정도냐면 21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IR 봤을 때도 좀 절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사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13억 이게 이제 평균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앞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장 중에 얘가 지금 분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랑 시공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후분양이 됐든 안 그러면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청약홈에서 X가 됐다는 것은 분양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의 앞에서 봤던 입주 물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하고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곧 분양을 그러니까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울러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세대수도 작은 세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겠지. 예를 들면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좀 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 5구역에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도 한 23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철거 중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이제 보통 철거 단계면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란 색깔 표기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아직은 분양되지 않는 단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공 중인 단지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럼 이 단지들을 총 합을 해보니까 몇 세대 정도 되냐? 그러니까 27,000세대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27,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서울의 이제 적정 수요량 대비 이제 입주 물량인데 22년, 23년, 24년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철거랑 시공 중인 사업장의 물량들을 제가 대보니까 한 27,000개 정도 된다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 27,000개가 다시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부동산 진에 들어가면 없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얹어 보니까 그럼 한 25년이거나 한 24년 요 두 연도에 이제 나눠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도는 물량이 작지는 않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금같이 하락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 사업에서 지금 진행 중인 철거 시공 중인 사업장들은 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입주 스케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2026년도까지 입주 물량들의 촘촘히 나눠 있죠. 촘촘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사업장이 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개포동에 6,7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지금 입주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요 입주 시기에는 이제 주변의 전세 가격들이 조금은 강남이죠. 좀 눌리지 않겠나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유명한 둔촌 12,000세대 얘 같은 경우도 25년 1월 그러니까 24년 1월 그리고 25년 1월 1월 달에 이 지역에 전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촘촘히 입주가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입주장에 지금 이제 좀 더 금매가 더 올 수가 있으니까 또 공략해 보실 수도 있고 뭐 자본가분들은 요때 좀 입주장 때 좀 싸게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신축 아파트 이런 식으로 매수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시세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지금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간은 서울 같은 경우 23년 1월 1일과 3월 11일 그러니까 한 1월달, 2월달, 뭐 3월달까지는 아니니까 한 2달 반 정도를 보게 되니까 가장 시세가 상승한 지역이라 뽑으니까 1등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인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 그러니까 서울의 25개 구 중에 상승한 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한 구는 없다. 모두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하락폭이 낮은 지역이 종로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지금 두 번째 하락폭이 낮은 데는 용산, 중구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이 어디냐를 좀 보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제일 밑으로 숨겨져 있네요. 제가 조금 화면을 줄여볼게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가장 지금 하락폭이 낮다라는 거죠. 꼴등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39입니다. 그래서 강동구하고 송파구는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 송파구가 가장 거래가 좀 높은 편이죠. 여기는 지금 23년 2월달 앞에서 봤던 장표인데 지금 송파구가 가장 거래 비율이 62%, 그 다음에 강동구가 54.8%. 그래서 이 두 개 연접돼 있는 요 두 개 지역에 지금 거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가격이 싸니까 지금 매수를 하는구나라는 거. 그럼 지금 최근에 급매 거래가 되고 나서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지금 상승장이 있었을 거고 하락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상승장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하락장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상승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노원구, 강남구 이래가지고 보니까 200%가 넘었어요. 203%, 201%, 198%.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보니까 마이너스 12.9%, 마이너스 17.8% 이런 식인데 이게 상승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 표본이 많습니다. 표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에 대한 그 비율을 잡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평소보다 거래가 한 두세 배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그 거래되는 건수들이 모두가 이제 가격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0% 미만으로 거래가 됐고 11월 달은 한 10%, 12월 달 같은 경우도 뭐 15%뭐 이런 식으로 거래 비율이
거의 앞에 상승량에 비해서는 몇 퍼센트입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거의 5%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표본이 작아요. 표본이 작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물을 조금 이제 시세에 반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물을 가격 낮추지 않는 이상은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락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의 오류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거래된 거래 건수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하락 비율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잡힌다. 이건 뭐 통계의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를 기준으로 서울의 뭐 대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강남구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들을 지금 보게 되면 2020년 2월 21일 그리고 21년 2월 1일 그리고 22년 2월 21일 23년 2월 20일인가 2월 달에 강남구를 100을 지수화시킵니다.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지역들도 같이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얼만큼 이제 평가적으로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보는 이제 장표입니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가장 저평가되는 지역은 지금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20년도에 53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100일 때 53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50.7이니까 얘가 100일 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거의 69.3이니까 70이니까 거의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강동구하고 지금 송파는 붙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저평가, 송파구는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많이 좀 올라 있는 고평가 지역들 한번 볼까요? 용산구가 69.6이었는데 지금 88.1이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2월달 기준으로 좀 고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지금 91.7에서 103.7이니까 강남구보다 지금 오히려 좀 더 가격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바라보는 3월달 23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강동구, 송파구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가 왜 지금 하락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강도 영선이 여기인데 지금 매매 전세 모두가 지금 흘러내려 있고 최근에 이제 매매 같은 경우 살짝 이런 식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지금 전세는 또 계속 이제 하락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살짝 매매 거래량은 상승을 했지만 지금 전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 오른 데서 한 요 정도 오른 상태인데 여기는 굉장히 23년 2월 달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요거 때문에 시장이 전세 가격이 더 이렇게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이렇게 늘었다가 지금 핑크 색깔이 전세입니다.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신축, 여기 보게 되면 거래되는 건수들이 뭐냐 보니까 신축이 거래가 많이 돼요. 5년 미만이 1863건으로 계속 거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 신축 전월세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구나. 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싼 거이진 않겠잖아요. 그러면 신축에 싼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제가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아이들 좀 이렇게 여기 보면 전세 매물 건수 이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6개월 기간 동안 보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실거래된 건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지금 사업장들이 많죠. 임대가 지금 있고 그다음 임대 아니더라도 이렇게 초록 색깔은 지금 신축인 거죠. 굉장히 거래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약 갱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신축이 2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가격이 많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독 그라시엄인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독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인 전세대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임대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강동구의 신축 전세 월세 거래가 좀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전 월세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 영향까지 미치고 신축의 그 주변에 있는 또 준신축, 구축 일어날 때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강동구의 지금 이제 가격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구 안에서도 광일동, 고덕동, 그리고 상일동 요 지금 이제 아까 신축들이 많은 지역들을 좀 보게 되니까 지금 강일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고덕, 상일 같은 경우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매 이제 시장 강도이고 여기 전세 시장 강도인데 전세 시장 강도는 오히려 매매가 좀 더 뭐 가격 고개를 들었다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폭이 좀 줄어들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아직 매매하고 전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서울에 지금 매물이 줄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가 조금 살아난 것 같잖아요. 살아난 것 같은데 그럼 매물이 좀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좀 많이 줄었는지를 살펴보는데 2023년 1월 1일의 매물 건수와 그리고 3월 11일 매물 건수를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줄었던 지역은 종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로구 하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2.7. 나머지 지역은 모두가 지금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는 지역은 영등포구입니다. 25.6%가 늘었죠. 그러니까 1월 달에 3,674건의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 3월 달에 보니까 4,625건이 있었다는 거죠. 25%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전세 매물 건수는 모두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 건수는 모두가 줄었고 근데 이상하다. 우리가 거래는 늘었는데 그러면 매물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매물이 줄고 있는 이 건수보다 매물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신규 매물을 건수가 이게 많은 거죠. 이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줄고 있는 것보다 내놓는 물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리지 않은 상태인데 금매가 정리가 되니 가격이 오른다라 생각이 드니까 물건을 그러니까 내놓기가 싸게 팔기는 싫어.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가격이 올랐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1월 달보다는 서울의 매물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참 똑똑해졌구나. 그래서 건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내가 매물을 내놔야지라고 생각하는 지금 매도자들이 좀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건수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매물 건수는 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매매 가격은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이 지금 어디냐 보니까 강동구죠. 강동구가 마이너스 3.4로 가장 하락폭이 크다. 왜 그러냐니 보니까 전세가 마이너스 34.5%잖아요. 그리고 서대문구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전세가 49. 거의 50% 이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좀 버틴다.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매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둔촌도 그렇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하락폭에 지금 매매 하락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강동구 이제 지금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매물 생존기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존기일은 매도자가 물건을 온라인에 등록을 시켜서 그 물건이 팔리는 그러니까 등록하고 팔리는 그 기간을 매물 생존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기간을 이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등록돼서 빨리 팔리면 생존 기일이 짧아질 거고 그리고 늦게 팔리면 생존 기일이 길어질 건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28.8일이니까 굉장히 길었죠.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생존 기일이 길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2월 달부터 확실히 지금 생존기일이 좀 짧아진다는 게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2월 달부터 좀 생존기일이 좀 짧아지고 있다. 그 지역이 보니까 강동구, 강남구, 강동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그리고 송파, 그 다음에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물 생존 길이 좀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팔리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들이 내놓지 않았던 매도자들도 지금 물건 내놔서 팔리기도 하지만 이제 가격이 싼 것들은 팔리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심리 지수는 지금 매수 후기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도 그렇고, 지금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소폭 반등한, 상승한 그런 이제, 차트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원래 없었는데, 지금 이제 22년 2월부터 지금 한 996세대 정도로 좀 늘었고요. 전월 대비로는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6월달 거래 비율이 지금 40%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거래가 많이 살아났다, 평균 이상 살아났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이 지역들이다. 그만큼 하락폭이 큰 지역들,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지역도 이기도 하지만 전세 하락폭이 큰 지역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물은 소폭 상승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매물은 지금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 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죠. 서울의 정비사업장 중에 철거 시공 중인 단계가 분양 전입니다. 이게 분양 전이라는 것은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 27,000세대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24년 1월 달에 개포동에 있는 6,700세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지금 둔촌동에 있는 12,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 송파, 강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비율은 높지만 시세는 여전히 아직 하락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성동구였습니다. 200%가 넘었죠.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 가장 하락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동구다. 마이너스 20.8%다. 그래서 강남구 기준으로 지금 아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지역은 강동구 그리고 고평가 지역은 용산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강동구 저평가 이유는 지금 최근에 신축에 지금 임대를 비롯해서 지금 낮은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기축들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는 상태여서 강동구가 지금 어찌 보면 새로운 신축들이 많아지면서 새로 이제 우리가 강남 사고라 얘기하는 그 강남 사고 안에 강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입주장이 지나고 나면 특히 지금 올림픽 파크를 포레온을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과도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강동구 예를 들면 내 집 마련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좀 기회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구별 매물 생존율이 짧아지고 있는 지역은 서초구, 송파, 강동, 성북, 강남구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승장으로 보이기는 좀 힘들 거죠. 그래서 지금 금매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워낙 절벽이 아니라 실종 상태에서 조금 이제 최근 이제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거래 살아나는 게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살아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들은 많아지고, 근데 최근에 조금 전세 매물들 줄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계속 하락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물건들을 잘 찾아보게 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지금 서두르게 이제 보험을 찾으면 좀 안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과 실수요자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파트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